자, 예제 2.27을 보겠는데요. 직선 트랙에서 두 사람이 같은 선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달린 다음에 동시에 결승전을 통과했대요. 시작할 때 t가 0일 때 두 그 사람이 같이 출발했어요. 같은 선에서. 근데 동시에 또 결승선을 통과했다고 하네요. 가정이. 그러면 달리는 도중 두 사람이 속도가 같았던 시각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시라고 그랬어요. 자,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시간 구간을 영하고 A의 폐 구간으로 이렇게 두겠습니다. 그러니까 시작해서 걔는 0초가 되겠죠. 어떤 시간 A에서 두 사람이 그 결승선을 통과한 그런 시간을 A라고 이제 두는 것이고요. 그랬을 때 이 구간의 각 시각 t에서의 두 사람의 위치를 gt, ht로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. gt하고 ht 적당히 여기서 이제 출발점에서 시작하면 얘가 일정한 거리를 계속 이렇게 증가해서 가겠죠. 궁극적으로는 여기 FA 시간 A일 때의 결승점 요 거리를 다 통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각각 GT하고 HT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. 이 두 사람의 위치를. 자, 그러면 자, 출발할 때 동시 출발했으니까 G형하고 F형은 같겠죠. 위치가 처음에 시작점 여기서. 그다음에 결승선 통과할 때 같았으니까 시간 A일 때 GA하고 HA 값도 같겠죠. 그죠?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함수 하나를 더 생각할 텐데요. FT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생각하겠습니다. 그래서 FT를 GT 빼기 HT라고 이제 두면요. 여기가 그 F0일 때는 여기 보시면 T젤에 0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. 그러면 둘 다 F0일 때 함수값이 같았으니까 얘가 0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A일 때, FA일 때 그 함수값을 계산해 보면 GA 빼기 HA인데 그때도 두 개의 함수값이 같았으니까 그때 0이 되겠죠. 자, 그러면 보시면 A 빼기 0분의 FA 빼기 F0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에요.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. A에서 A초에서 0초의 시간 변화에 대해서 그 어떤 함수에 대한 그런 비례값, 차이 비례값이 이 주어진 함수 f에 대한 평균 변화율인데 함수가 ft가 이렇게 gt하고 ht에 대한 차이로 이제 주어졌으니까 얘가 뭐 연속이라고 가정해도 무방해요. 이 두 사람이 어떤 이 달리기 하는 도중에 이렇게 매끈하게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가정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.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연속이고요. 아까 이제 좀 전에 가정했듯이 개구간에서 아니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이제 미분 가능하면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 해당되는 시간 구간 사이에서 어떤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얘가 계속 결승선을 향해서 뛰었다고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움직였다고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. 이 평균값의 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폼을 만들었는데 이 폼의 값이 이 b의 값이 0이에요. fa가 0이고 f0은 0이잖아요. 그러니까 분자가 0이었으니까 0이 됩니다. 분모는 a가 살아있으니까 0이 아니니까 전체 값은 0이 되는 것이죠. 어쨌든 이 폼은 평균값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구간 0하고 a 사이에서 어떤 c가 존재해가지고 f'c가 이 평균 변화율의 값을 평균 변화율에 가까워 같아지는 그런 c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. f' 여기서 이제 t를 계산해 보면 기본적인 미분법에서 배웠죠. 두 함수에 대한 차이니까 각각을 미분해서 차이를 계산한 게 이 f't랑 같다 하는 것이고요. 따라서 그게 f'c가 되는 이 t자리 c를 넣으면 그게 여기 0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고요. 그래서 g'c랑 h'c가 같게 되는 그런 시각 t가 0하고 a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. 따라서 이것은 어떻습니까? 달리는 도중 두 사람이 속도가 같았던 시각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
자, 다음은 예제 2.28인데요. 어떤 자동차가 시속 90km의 제한속도의 고속도로에서 전체 거리가 16km인 구간 단속 구간의 시작점을 이제 시속 85km로 통과하였대요. 10분 후 시작점을 시속 85km로 이제 통과했고 10분 후에 종료 지점을 시속 80km로 이제 통과한 거죠. 그런데 결과는 과속했다라고 판정이 이제 되었는데 왜 그러는지 이유를 설명해 달라 하는 것이에요. 뭐 재밌는 문제죠. 뭐 시작할 때 85로 진입을 했고 나갈 때 80으로 이제 그 나갔는데 그리고 전체 구간 단속 구간의 시속 90km니까 뭐 이렇게 과속으로 판정받을 이유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, 여러분? 문제는 시간이죠. 그죠? 이 10분 후에 16km를 이제 주파한 거예요. 그죠? 단순하게 평균 변화를 우리가 이제 그 계산해 보자는 것이고요. 여기 문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 도식화 해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시간에 해당되는 거리를 이렇게 y 함수, y는 ft라고 이렇게 어떤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. 이게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는 우리가 동기화하겠습니다. 상관이 없어요. 그냥 이 자동차가 그냥 중간에 매끈하게 이렇게 움직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즉 연속이라는 그런 연속적으로 움직였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. 또 속도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적당하게 갖고서 움직였다고 얘기를 하겠어요. 그러면 미분 가능한 그런 식의 그 모습들을 이제 다 보인 거죠. 자, t0일 때 y0 이게 그 구간 단속 구간의 시작점에서 출발해 가지고 t1일 때 이제 그 종료 지점에서 그 시간이요. y1을 이렇게 찍었다고 한다면 그 구간에서 어쨌든 뭔가 움직임을 이렇게 보였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. 근데 t0하고 t1 사이의 그 간격은 10분이니까 10분을 시간 단위로 표현해보면 6분의 1 h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얘는 거리의 그런 차이니까 이 전체 구간 단속 그 거리는 16km니까 16km라고 여기다 적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하는 과정을 해보겠는데요. 자, y는 어떻든 ft, 시간 t당 거리가 적당히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찍히는 어떤 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. 시간에 대한 고속도로 위에서 차이 위치 함수를 이렇게 표현해 보고요. 얘를 미분하면 dt분의 dy는 f't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거리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의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. 자, 평균 변화율은 어떻습니까? 예, 이게 6분의 1 h고요. 여기서 걸린 이 그 y 그 차이가 y값 차이가 16km니까 6분의 1분의 16 해주면 96km/h예요. 구간 단속이 90km, 시속 90km인데 이 평균 변화율은 96km/h로 넘어섰습니다. 그 제한 속도를요. 자, 문제는 그러면 그 중간에서 90km를 넘었던 적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. 그게 바로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. 평균값의 정리가 뭐였어요? 이런 평균 변화율과 같게 되는 그런 f'c의 값이 이 평균 변화를 계산할 때 고려했던 이 구간 사이에 존재한다. c가 그러니까 이 c라는 것은 평균 변화율이 지금 96km/h잖아요. 그죠? 그 f'c가 그 값이 되게 해주는 그 c가 구간 사이에 존재하니까 그 구간에서의 이 자동차의 위치의 속도는 96km/h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. 그죠? 따라서 자,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자동차는 고속도로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데 사고 없이 연속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. 통상적으로 적당한 속도를 가지고 움직였다고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미분계수가 잘 정의되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. 따라서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평균 변화를 이제 계산해 보면 96km/h인데 평균값의 정리에 의하면 이 평균 변화로 같아지는 그런 어느 시점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. 그 시점에서의 속력은 96km/h가 되는 것이니까 그 시점에서 자동차가 과속했다고 우리가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. 자, 이런 식으로 판정을 내려요.
예, 고속도로 그 과속하면. 자, 다음은 선형 근사식에 대한 얘기인데요. linear approximation이요. 자, 앞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가 주어졌을 때 x0, fx0 그 함수상의 그런 그 점이요.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y는 fx0 더하기 f'x0 x 빼기 x0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. 그죠? 앞에서 이제 해봤습니다. 자, 이 x0에 충분히 가까운 점 어떤 x를 고려할 텐데요. 이 x에 대한 함수값 fx의 값을 우리가 그 구해야 되는 그런 식의 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런데 그 함수가 그 좀 복잡하면 이 x에 대한 fx 값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자,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면 근사값으로 얘를 근사시키는데요. 보시면 x0일 때 여기 fx0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해요. 좀 전에 아까 살펴봤던 이 방정식이요. 그런 다음에 여기 x일 때 함수값은 fx 여기 찍히잖아요. 그럼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 길이 대신에 요 좀 전에 계산했던 요 접선의 그 방정식 lx에 대해서 이 x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 찍히는 이 값이거든요. 요 길이. 이 값을 대신 구해서 이용한다 하는 게 선형 근사식의 그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1차 근사 다항식이라고 부르는 그런 방법으로 이 x0 근방에서의 함수값을 이렇게 근사시키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. 뒷단에 가면 얘를 테일러 전개식 급수를 이용해서 그 2차, 3차, n차 다 근사 다항식을 만들어 가지고 근사시키는 방법들을 또 배우게 돼요. 자, 어쨌든 여기서는 1차 근사 다항식 또는 선형 근사식이라고 부르는 요 접선을 이용해서 요 근사 1차 근사 다항식 을 이용해서 f의 근사값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. 다음은 예제 2.29를 보겠는데요. fx가 루트 x로 주어졌어요. 하단에 보시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. x0는 1 근방에서의 1차 근사 다항식 lx를 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루트 1.1의 근사값을 구하시고 그랬어요. 자, 루트 x의 그래프는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인데 x가 1일 때 여기 어떤 접선을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접선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. 1.1 정도 되면 1하고 좀 가까운 굉장히 가까운 그런 값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. 여기 찍히는 이 값이 되겠죠. 그죠? 그러면 자, 어쨌든 간에 루트 1.1의 함수값을 계산하는 대신에 우리가 뭘 이제 그 구할 거냐면 1에서의 여기 루트 x는 1에서 1,1이라는 그런 점을 이렇게 만족하잖아요. 1,1이라는 점이 여기 이 식을 만족하니까 점을 가지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한 다음에 1.1에서의 그 루트 1.1의 값을 구하는 대신에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1.1에 대한 이 접선의 방정식 1.1에 대한 y 값을 구해서 그 녀석을 가지고 근사시킨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잘 구하면 되고요. 얘를 미분치면 x의 2분의 1승이니까 기본적인 미분법 적용하는 거죠. 이 지수에 있는 거 앞으로 떨어지고 2분의 1 x의 2분의 1 r 빼기 1이와 2분의 1 빼기 1이니까 2루트 x분의 1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고 x가 1일 때 기울기죠. 1로면 2분의 1이 나옵니다.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1,1을 지나는 접선의 방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. 따라서 x 대신 1.1을 넣어보면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기 0.1 더하기 1이니까 이 값은 1.05가 나오고요. 그 값을 루트 1.1의 근사값으로 우리가 이용한다 하는 것입니다. 근데 실제로 f1.1의 값을 계산해보면 루트 1.1이죠. 이 값을 계산해보면 1.048 뭐 이렇게 나가는 무한소수예요. 이거 좀 컴퓨터로 계산하면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수겠죠. 그거 대신에 근사해서 이 정도만 해도 보시면 1.0488 나가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얻어진 값 1.05로 근사시켜서 다뤄도
뭐 되겠죠. 예.